안녕하세요. 진수 최입니다. 네, 안녕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제가 채권자분들한테 정보와 지식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채무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권자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처럼 좀 재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오히려 많으시고 채무자는 단 한 명이고, 네, 저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 채권자이고요. 대부 업체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 채권자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된 거는 그동안 그래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그 대부업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사람이 그 경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현장 체포됐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 이제 피해 채권자분께서 한두 분께서 신고를 하신 걸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어, 채권자가 40명이 넘잖아요. 40명이 넘는데 그러면 한두 명 하셨으면은 나머지 38분 이상이 또 각각 고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 채권 금액, 피해 금액에 대해서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정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채권자가 고소를 했는데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가 났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번째 채권자하고는 별개의 사건인 거죠. 맞잖아요. 그 별개의 인격체고 별개의 사람들이고 별개의 채권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처벌받았으니까 우리는 나머지 분들은 어, 고소를 못 하겠지. 형사 고소를 못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각각 사람마다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본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사람마다 그 형사 고소권이 있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으면. 위법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으면은 각각 그 이제 형사 고소권이 있는 거니까 한두 분께서 신고해가지고 현장 체포를 당했다. 그러면 나머지 38분,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38분이 형사 고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혐의 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잘 준비를 하시면요. 네, 그게 첫 번째 조언이었고요. 첫 번째 조언. 네. 우선 첫 번째 조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상 진수채였고요. 어, 좀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났어요. 두 번째 조언은 뭐냐면요. 그 채무자도 채무자끼리 이렇게 사기를 공모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기를 치자. 그리고 사기치고서 이렇게 빠지자. 그런 다음에 뭐 개인회생 넣자. 이렇게 공모를 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범죄 조직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법에 조문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범죄 조직으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이제 판단하실 일인데 어, 형법 조문에는 분명히 있어요. 범죄 조직을 구성한 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채무자가 저는 사기를 친 채무자가 여러 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채권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거로 보이거든요. 아니, 전세 사기 사건은 그렇게 전세 사기로 몰아가면서, 물론 전세 사기도 이제, 어,
노숙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그런 건 전세 사기가 맞죠. 그건 전세 사기가 맞죠. 그런 거는. 네. 근데 저는 채권자가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고요. 정식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채권자만 포함했을 때이고요, 그것도. 네. 그리고 범죄 조직 구성한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고 그냥 이게 그렇잖아요. 보니까 2천만 원 넘는 채권을 단 원금을 갖다가 영원 갚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갚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빠지는 그게 충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500만 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무장 말에 의하면은. 그리고 뭐 김행장 변호사를 뭐 개인회생 변호사로 선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2천만 원 이하였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소득 금액이 작으니까 변제 금액도 작아졌단 말이죠. 아주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사기를 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럼 남는 돈은 뭐 하셨냐는 거죠. 남는 돈. 최소한 몇 천만 원 남은 거잖아요, 지금. 최소한 몇 천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남는 돈은 무엇을 하셨냐는 거죠. 그 돈으로. 무엇을 도대체 했을까? 아니면은 어디다 이렇게 잘 꽁쳐 놨을까? 잘 숨겨 놨을까? 그러면은 뭐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 친밀한 사람한테 이렇게 재산을 이전시켜 놨을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면서 자기는 용돈을 조금씩 받고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세 번째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법률적인 건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저는 학습력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학습력이 좋을 때는 좋아요. 이렇게 심하게 막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빼고는 학습력이 좋단 말이에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러니까 저도 이 피해 회복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고생을 계속 한 거죠. 단 한 푼도 못 받았었는데 9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 채권자이고 네,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어, 이상 진수채였고요. 이 두 가지 법률 조문과 한 가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대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채권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당하는 거 싫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저희는 나쁜 짓을 공모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뭐 범죄 조직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의 신청은 당연히 하는 거고 형사 고소를 할까 말까 그거잖아요, 지금. 형사 고소를 할까 말까.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 더 조치를 할 것이냐. 그건 거잖아요, 지금 채권자분들. 그래서 좀 조언 아닌 조언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조언 아닌 조언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저는 채권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고 진짜 드물게 채무자는 한 명인데 피해자는 여러 명인 경우네요. 전세 사기처럼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뭐 좋아요와 구독 정도는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이상 진수채였고요. 감사합니다.